스튜디오 101의 김현민 소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접촉면 경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저희 회사는 그렇게 언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된 편은 아니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회사 소개를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시공작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101은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한 7년 차 정도 되었네요, 벌써. 101에 대해서 왜 101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몇 가지 뜻이 있지만 한 가지는 100이라는 꽉 찬 수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1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김하영 교수님이 이제 그 연재하셨던 스튜디오 101이라는 것처럼 이제 1학년 기초설계 교과번호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좀 의미를 좀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고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좀 의미를 담아서 스튜디오 101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스튜디오 타입의 회사이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에 좀 많은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처럼 약간 실험성과 신미성, 실현성을 좀 모토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대단히 큰 이렇게 드러낼 만한 작품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민간 쪽이나 세미 프라이빗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뭐 점점 이게 관리를 사실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공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공에 참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까지 하는 회사를 아직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방법이 디자인 감리인데 디자인 감리를 그나마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민간 쪽이라서 민간 쪽 일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크게 스케일이나 이런 용역의 그 프로젝트 크기에는 그렇게 관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순천만 정원에서 처럼 작은 정원 단계에서부터 큰 단계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관심은 사실은 땅의 이야기를 어떻게 드러내서 보여줄까라는 데 개인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도 순천만 공원 안에 있는 저 들판과 순천만 밖에 있는 그 갯벌 들판을 약간 시공을 초월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좀 보여주고, 경관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이 들판이 가지고 순천에서 들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람들한테 한번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로 저런 작품을 한번 해봤었고요. 뭐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소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 건축물들 외부 공간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뭐 민간 건설사에서는 주로 특화 설계라든지 대안 설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공원 작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 좀 민간 쪽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협업을 같이 요청하시는 경우에 위주로 좀 사회공헌 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제 개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뭐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 같은 부분들도 진행했었고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공장 같은 스케일 이런 작업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로 아직도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손끝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본 계획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손을 많이 이용하라고 저도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피지컬 모델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거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스터디가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스터디 모형의 스타일을 좀 나름 고민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 잔디광장에서 식재 느낌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OHP에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나무들을 프린팅하고 그 위치들을 배열해 가면서 아니면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이런 식재 스터디를 하기 위한 스터디 모델이었고, 어떤 거는 지형을, 어떤 것들은 외부의 차폐 경관과 내부 경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때로는 이제 실질적인 아주 짧은 스터디지만 구조물들을 어떻게 개념을 잡아갈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모형 작업들을 많이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민간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다 보면 완전 일반인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로잉보다는 모형을 가져가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위에 보시는 연세대 어린이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공간의 사례 사진들을 아예 다 모형에 다 꽂아서 이 공간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거고 이런 경관이 될 거라는 걸 좀 보다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런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했었는데, 저런 모델들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고요. 김효민 소장님, 그 컨트롤 L 해서 전체 화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 L이요? 예. 컨트롤 L. 됐나요? 네네네. 네. 예, 전체 화면. 네. 몰랐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주의.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실시 단계나 디자인이 확정된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거의 디지털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대상지 전체를 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상지 전체를 라이노를 이용해서 특히 다 거의 시공하다시피 올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내부 기초부터 안에 있는 각관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실제로 계산을 해서 라이노로 직접 모델을 만들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자 하고 있고, 또 이 라이노의 또 큰 장점이 도면화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실어서 도면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디자인 감리하는 일과 사실 이 도면 작업이 매치가 되는데, 사실 디자인 감리를 나가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모든 근거는 도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도면에 없는 사항을 요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점 도면이 점점 디테일해지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 이게 아무리 저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는 해도 설계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반대로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를 적게 하려고 도면을 좀 꼼꼼하게 치려는 편입니다. 이거는 수창공원에서 저희가 만들었지 않고 이제 시공이 됐었던 스틸 조형 가벽인데요. 수창공원은 사실 저희가 플랜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운데 큰 들판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저희가 들판을 감싸기 위해서 지형을 일부러 좀 들어 올렸거든요. 그 지형의 단면은 이제 스틸 벽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고,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 라이노에서 모든 모형을 다 만들고 그것들을 다 풀어내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도면할 작업을 시작했고, 각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기울어져 있고 막 꺾여 있고 막 이런데 타공이 돼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라서 사실 일반적인 캐드 도면만으로는 거의 도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의 벽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면 작업의 양이 굉장히 엄청났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요 부분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요 부분은 각관이 지금 타공판에 노출된 모습이 살짝 보여요. 저희가 이게 스터디하면서 놓친 거죠. 사실 이거 모델링을 잘 했거나 아니면 이 모델링을 할 때 용량이 많이 들어서 타공을 안 한 거예요. 라이노 모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지를 못한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타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다 잡아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디자인 감리를 주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실제 요새는 디자인 감리를 또 발주처에서 미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최대한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감리를 꼭 하셔야 된다고 설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편이고, 이게 용역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금액이 무료로는 안 해드리고, 사실 어느 정도라도 비용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횟수를 조정해서 디자인 감리를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아까 최재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면은 아무리 도면대로 깔끔하게 뭐 최대한 꼼꼼하게 치지만 사실 거의 한 30%, 평균 한 3, 40% 정도는 현장에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식재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바뀌는 것 같고, 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감리 작업이 사실은 없으면 때로는 이게 설계가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이제 난감했었겠다라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LG 생활건강 테크노폴리스 정보관 같은 경우는 이런 미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조형 가벽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에 있는 굉장히 대형 테이블, 콘크리트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부분 목겁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검토를 했었고, 또 공장에서도 이제 최종 단계까지 전에 가서 검수를 했었고요. 또 현장 설치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실 제목이 인터페이스 랜드스케이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면 접촉면 경관 정도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구태의연한 장소성에 대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대학원을 다닐 때 MVRDB의 빌라 V 프로라는 책을 보다가 이제 이런 문장을 발견하게 됐고, MVRDB가 그들의 건축과 이용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건축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닌 정보의 매개면으로서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이용자와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자는 실존하는 실체랑은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점들이 저는 사실 건축이라기보다는 조경에 훨씬 더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죠. 인터넷 바다라는 무수한 정보가 인터넷 이면에 있지만 사실 이 매개면을 제대로 그런데 얼마? 지금? 저- 나중에 줄게. 음, 있는 거 그래서- 없어 아예? 네, 이제 제가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무수한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은 이 인터페이스인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포털 사이트가 없으면 이 이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상지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역사적인 무언가 있더라도 설계가가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좀 전에 최재혁 소장님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시긴 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시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대상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오면서 그 안에 내재된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뭐 역사, 문화,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계획가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느낌이나 감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디자인 감리를 수행했었던 서울교대에 있는 중정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대상지를 갔을 때는 그냥 무작위하게 무질서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물 사이의 작은 녹지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대상지에 대한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 나무들이 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심겨져 있었던 나무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무들은 학교의 역사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념물이었던
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기념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원을 계획해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들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대상지가 A라고 하면 계획안, 내가 생각하는 계획가에 B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C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 본질은 존재하지만 본질의 성격이 살짝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변이적 작업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이 숨겨져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야지라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실험적이고 조금 더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 땅이 갖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던져줄 수 있을까라는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냥 많이 보여드릴 건 사실 없어서 그냥 그나마 최근에 시공되었던 한 가지 프로젝트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앙우체국 이제 우정숙 기념정원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되게 땅의 이야기를 되게 잘 다루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다 메모리얼 가든이나 메모리얼 프로젝트로 거의 귀결되는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그냥 단순히 도시숲을 만들어 달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고, 제목은 약간 닭살스럽지만 두 개의 숲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일단 계획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생명의 숲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에서 도시숲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우정사업본부가 몇 년간 쭉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작년에 끝나게 됐는데, 기금 사업이 끝나게 된, 지원 사업이 끝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약간 마지막 도시숲으로서 서울시 중앙우체국 전면공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숲을 좀 만들자라는 프로젝트였죠. 대상지를 조금 읽기 시작했더니 간단하게 개념들을 얘기하면, 많은 예전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사진들, 뭐 지도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저희는 지금 서울중앙우체국의 위치가 옛날 남산 자락의 끝자락에 안에 포함됐었다는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는 그럼 남산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때마침 남산 식물원에 제가 알고 계신 뭐 김지석 박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분이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산에 서식했었던 식물 리스트를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이미 남산에 사라진 나무가 엄청 많다. 하나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 사라진 나무들이 서울의 도시화에 의해서 사라졌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숲 운동하고는 너무 매치가 잘 되는 얘기들이어서 그 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한 가지 공간은 사라졌었던 이런 수종들만을 모아서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남산숲 박물관 같은 곳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해보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한 사라진 나무들이 도시 환경의 변화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남산 소나무 숲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의 천이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의 자연적 천이는 그 참나무림에서 신갈나무림 쪽으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 천리의 방향인데, 여기에서는 소나무 숲 밑에 팥배나무랑 떼죽나무가 주로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소나무가 다 없어지고 여기는 떼죽나무 숲이나 팥배나무 숲으로 바뀔 거라고 많은 논문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팥배나무나 떼죽나무들이 보통 이제 도시 환경에 대한 지표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기념숲에서 전달해주면 좋겠다, 좋은 스토리텔링 요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적당한 장소, 그러니까 지상부에 있는 공개공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팥배나무 숲을 조성을 해서 남산숲이 좀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나마 좀 환경적인 여건들이 좀 다양하게 변화하는 썬큰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썬큰부에는 그 환경에 좀 맞는 수종들을 선택을 해서 남산에서 사라진 나무들을 좀 모아놓은 우정숲정원을 만들자, 남산숲 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크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리노베이션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법적 한계, 기술적 한계, 뭐 공사비 한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트리홀들만 이렇게 식재 토심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그 토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지하 전시관이 있어서 전시관에 대한 그런 기둥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하중을 최대한 적게 하고자 건축이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나무가 심어진 부분만 이제 구멍 형태로 해서 토심을 확보해서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배수도 지금 딱 이렇게 트렌치가 박혀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거조차도 아무런 토심이 없기 때문에 트렌치 위치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한 이제 밑에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에 일정 하중 이상이 또 증가되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역시 4억 정도밖에 굉장히 적은 돈이고, 여기 포장 공사를 어느 정도만 해도 한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낙찰 차익까지 고려해도 3억 초반대에서 이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사실 개념과 매치하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랜터를 생각하게 됐고, 이게 한쪽만 토심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즉석 플랜터라는 걸 찾아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트리홀 부분에 나무를 맞춰서 다시 심으면 되니까 거기에 연접한 약간 즉석 위 한쪽 부분이 올라와서 토심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플랜터를 보완하게 됐고요. 이거는 약간 개념들하고도 이제 그 도시숲이 갖고 있는 약간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어떤 새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제적으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생겨나는 면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시 공간이나 전시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들도 좀 있어서, 또 이런 지형적인 또 느낌도 도시면서도 지형을 갖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플랜터를 좀 개발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이런 어느 공간들을 좀 뜯어서 이런 초기 스터디를 좀 시작을 했고, 이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는 스케일을 좀 늘려서 다시 좀 디테일을 좀 추가하면서 공간들을 좀 받고, 그 다음에는 일정 부분만 뜯어서 실질적으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죠.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의 모습들이고요. 사실 이런 나머지 부분들, 포장 부분들도 다 그대로 존치했고, 요 플랜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만 딱 뜯어서 공사를 한 거라서 굉장히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내용 자체는 휴게 공간,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휴게 공간 3군데와 9개의 플랜터가 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사 전의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여기 트리홀들이 보이고, 이건 공사 후에 저희가 특색 플랜터들이 이제 앉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플랜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스틸 각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더 무거운 스틸 각관, HB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관을 짜게 됐고, 거기에 패널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현하려고 하는 그 경관 자체가 남산 숲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식재로 꽉 채우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뒷산의 모습처럼 왕마사 호설을 중심으로 해서 빈 부분이 좀 많이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식재를 했었습니다. 플랜터가 사실 9개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네. 네. 기본적으로 플랜터마다 한 4장에서 5장 정도의 도면들을 좀 단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해서 그런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플랜터 부분만 해서 한 50장 정도.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라 바닥면의 각도가 다 지각각이어서 플랜터마다 굉장히 다른 모양과 굉장히 심각하게 다른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플랜터 도면을 만드는데 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고요. 안 쓰고 계신 이제 분수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좀 바닥 이렇게 안개 미스트 분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숲에서 일어나는 약간 이런 숲 안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출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항공사진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2층 카페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또 홍영식 동상이 원래는 이 카페 아까 이 부분에 사실은 서 있어서 전체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위치로 이제 위치를 이전해 드렸고, 사실 공사 중에 홍영식 선생님의 손자분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저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